네, 이번에는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아웃풋 스트림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웃풋 스트림의 하위 클래스예요. 자, 그럼 파일 인풋 스트림과 마찬가지로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가지고 아웃풋 스트림 추상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파일의 바이트 단위, 자,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붙으면 다 바이트 단위라고 말씀드렸죠. 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웃풋이니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일을 쓸 때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파일 아웃풋 스트림 객체를 생성하면, 생성자를 이용해서 파일 아웃풋 스트림 객체를 생성하면 결국에는 파일 아웃풋 스트림의 부모 클래스가 아웃풋 스트림이니까 결국에는 이 아웃풋 스트림 객체를 생성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거죠. 다형적인 표현에 의해서. 자, 매개 변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파일을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파일 객체, 어떤 파일을 생성할 거니라고 하는 파일 객체를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그 파일 대신에 문자열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불리언이라고 하는 어펜드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불리언이 들어가는 경우에는요, 이어쓰기를 할 건지 덮어쓰기를 할 건지만 구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펜드가 툴인 경우에는 이어쓰기이고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파일이 이렇게 내용이 있을 때 거기에 이어서 다시 기록이 되는 경우가 어펜드가 툴인 경우고, 기존에 무엇이 쓰여져 있든 그냥 그대로 그 파일은 없애고 거기에다가 그대로 덮어쓰기를 하는 거, 그게 바로 어펜드 펄스입니다. 자, 이게 디폴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어서 쓰고 싶다, 다시 말해 기존의 파일 내용을 보존하고 싶다, 거기에 이어서 내가 기록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어펜드를 true로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파일 아웃풋 스트림 객체를 생성한다라고 하는 것의 개념적인 의미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그 파일 인풋 스트림 때 배우셨던 것처럼요, 이 파일이라고 하는 것에 빨대를 딱 꽂은 거랑 똑같습니다.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빨대를 꽂았는데 그때는 방향이, 단방향이 어디로 가요? 파일에서 데이터, 어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를 읽을 수만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데이터를 쓸 수만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파일 아웃풋 스트림입니다. 단방향 빨대를 꽂은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파일을 쓰거나 읽기 위해서 파일 인풋 스트림과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을 각각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결국에는 단방향이니까 양방향을 쓰기 위해서는, 양방향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두 개가 각각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파일 객체 생성하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링 문자열로 주어진 상태로 이 객체를 가지고 파일 객체를 생성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output file 2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상대 경로를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로는 문자열을 제공했습니다. 자, 그럼 파일 아웃풋 스트림에서는 이 파일 객체를 제공을 이렇게 한 거죠. 파일 객체를 제공을 할 수도 있고요. 뒤에 어펜드를 붙여서 true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뒤에 어펜드가 붙어져 있지 않으면 디폴트는 false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out file 1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과거에 만약에 그 파일이 해당 파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서부터는 덮어쓰기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true하게 되면 이어쓰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파일 객체를 만들어서 파일 객체를 넘겨주어도 되지만 이렇게 그냥 직접 스트링을 집어넣으셔도, 문자열로 집어넣으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네 가지 생성자를 주로 사용을 해서 파일 아웃풋 스트림의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파일 인풋 스트림과 같은 방식으로요,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을 해서 내가 영문, 쓰기 방식이 영문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냥 바이트로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바이트를 써서, 영문은 어차피 바이트, 1바이트로만 매핑이 되기 때문에 문자셋과 상관없이요, 그 바이트로 영문을 써서 실제로 영문으로만 구성되어져 있는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요. 자, 앞에서 잠깐 캐릭터셋에서 말씀드렸지만 문자셋이 MS949가 디폴트던, UTF-8이 디폴트던 영문으로 구성된 파일을 자바 코드에서 작성을 하게 되면 항상 UTF-8 타입으로 인코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모르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자, MS949로 내가 디폴트로 캐릭터셋을 사용을 하던, UTF-8로 사용을 하던 영문인 경우에는요, 항상 UTF-8입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쓸까요? 요거 지우고요. 항상 UTF-8로 인코딩이 됩니다. 언제? 영문일 때. 자, 반면에 한글이 들어갈 때는요, 여기 MS949. 자, 한글일 때는 MS941일 때는 한글일 때는 MS949가 되는 거고, UTF-8일 때는 마찬가지로 UTF-8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MS949든 UTF-8이든 영문일 때는 둘 다 인코딩은 UTF-8로 파일이 생성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write라고 하는 메서드가 세 가지로 오버로딩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이렇게 int라고 하는 타입의 매개 변수를 갖는 경우입니다. 결국엔 여기는 b라고 하는 값을 바이트로 쓰라고 하는 거죠. 지금 바이트 단위 입출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nt를 집어넣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int라고 하는 것은 4바이트를 가지지만 실제로 int b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실제 써지는 값은 요 값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플러시 기억하시나요? write라고 하는 놈을 써지게 되면 실제로 메모리 버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메모리 버퍼에 쓰여진다고요. 그럼 메모리 버퍼는 실제 출력이 아니잖아요. 실제 콘솔이나 파일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플러시를 써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로즈라고 하는 것은 다 쓰고 나면 자원을 반납하라고 하는 거였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일이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파일 객체를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곳에다 넘겨줬습니다. 자, 이건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파일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코드인데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파일을 쓰고자 할 때는요, 없으면 자동으로 만듭니다.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 아웃풋 스트림 같은 거 할 때,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읽잖아요. 읽으려고 하는데 파일이 없으면 오류가 나는 거고요. 예외가 발생하는 거고요. 내가 쓰려고 할 때, 파일을 쓰려고 할 때는 파일이 없으면 얘가 그 파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create new file이라고 하는 것을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참고로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이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파일 아웃풋 스트림 1이라고 하는 이 파일을 지금 연결했습니다. 아직은 내용이 하나도 없는 상태죠. 이제 하나도 없는 상태로 이 파일을 지금 그냥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실제 이 파일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파일 객체를 생성할 때는 파일이 있고 없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 언제 이 파일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냐면 얘가 지금 매개 변수로 넘어갈 때, 다시 말해서 이 아웃풋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로 넘어갈 때, 이때는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여기 메인 함수가 없어서 예외 처리에 대한 항목이 없는데 나중에 보시게 될 겁니다. 실습 시간에. 자, 아무튼 이 아웃풋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파일로 넘겨줄 때는 이때는 예외 처리로, 야, 이 파일이 만약에 없으면 너 어떻게 할래? 거기에 대한 예외 처리를 같이 해줘라고 하는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파일 not found exception이 생겼을 때에 예외 처리를 해라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그 부분을 지금은 요지에서 약간 벗어난 내용이라서, 자, 일단 여기는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파일이 연결되어졌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얘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 파일에다가 이제부터 쓸 준비가 끝난 거죠. 단방향으로만. 그렇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write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캐릭터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싱글 커테이션 마크에서 표시하게 되면 캐릭터가 되는 거죠. 자, 자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역슬래시 r, 역슬래시 n을 집어넣습니다. 자, 역슬래시 r이라고 하는 것은 carriage return을 얘기하는 거고요. new line, line feed라고 하는 놈은 new line입니다. 자, 역슬래시 n입니다. 자, 역슬래시 r, 역슬래시 n 두 개를 조합을 해가지고요. 기본적으로는 엔터를 표시합니다. 윈도우에서. 그럼 역슬래시 r, 역슬래시 n을 집어넣게 되면 결국엔 한 칸 띄우라는 소리인데요. 자, 이 중에서 내가 파일에다 쓸 때는요, 역슬래시 r을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역슬래시 n만 있으면 자동으로 개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역슬래시 r은 없애도 상관없다는 소리예요. 자, 반면에 윈도우 콘솔에서, 이거는 콘솔 입력에서 미리 설명을 자세히 할 텐데, 지금 잠깐 미리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콘솔에다가 뭐 헬로우라고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엔터를 땅 쳤어요. 그럼 실제로 이 콘솔에서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는 그 데이터는 HELLO 5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3, 10이 들어갑니다. 이게 역슬래시 R, 역슬래시 N이죠. 그러니까 콘솔에서 여러분들 엔터 치게 되면 역슬래시 R, 역슬래시 N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파일에다 기록한다라고 할 때는 역슬래시 R을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개행은 됩니다. 역슬래시 N만 집어넣어도 된다. 그거까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write를 썼으니까 이제 플러시를 했어요. 플러시를 하게 되면 write 플러시는 메모리 버퍼에 있는 내용이 실제 콘솔로 출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다 썼으면 클로즈를 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잠깐 써놨는데요.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메모리 버퍼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메모리 버퍼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write를 하게 되면 버퍼에 쌓이는 게 아니라 실제 출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플러시가 없어도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 언제 되고 언제 안 되고 이거 굳이 구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write 다음에는 플러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높아지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볼게요. J라고 하는 거, 이거 지금 캐릭터 J 하게 되면
이거는 지금 캐릭터니까 2바이트 아닌가요? 어차피 지금 write라고 하는 놈은 1바이트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write라고 하는 것은 int 타입까지 들어가는 거죠. int 타입이 들어가는 겁니다. 4바이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한 바이트만 골라서 실제로 써지는 거죠. 그럼 write j 하게 되면 캐릭터니까 2바이트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4바이트라고 하는 int 값 안에 여기 있는 캐릭터라고 하는 j라고 하는 요 캐릭터 2바이트의 값이 그대로 이 하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j라고 하는 놈은 영문이기 때문에 하위 1바이트에 표시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요 j라고 하는 캐릭터로 표시된 요 놈이 int에 담겨질 때는 제일 밑에 j라고 하는 요거 하나만 담겨지는 겁니다. 그 놈을 쓰는 거니까 결국에는 하위 비트인 요 한 비트 j만 써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바 하고 나서 엔터를 치게 되면 이제 여기 부분이 지워지게 되면 지금 여기 뒷부분에 나오는 것까지 결과를 같이 지금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어서 여기 자바 하고 나서 여기 엔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출력이 이 아래쪽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write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배열을 집어넣고요. 이 배열에 있는 내용을 한 번에 출력해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죠. 자, hello라고 하는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을 바이트로 쪼개는 거. 이제는 기억하시죠? get bytes입니다. get bytes 하면서 여기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그러면 얘는 디폴트 문자셋을 이용을 해서 hello라고 하는 것을 쪼개라라고 하는 건데 어차피 영문이니까 디폴트 문자셋이 ms949던 아니면 utf8이던 상관없이 어차피 똑같은 방식으로 이거는 쪼개질 겁니다. 한 바이트씩 쪼개질 거예요. 자, 그럼 그 바이트라고 하는 놈으로 다 쪼개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output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여기에다가 연결을 했는데 아까 그 output 파일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append를 true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썼던 자바라고 하는 거 덮어쓰지 말고 거기에 이어서 아래쪽에다가 써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엔터까지 들어가 있었으니까 지금 커서가 여기서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거란 말이죠. 요 커서 위치에부터 시작을 해갖고 쓰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바이트 어레이라고 하는 놈을 그대로 여기 write에다가 한 방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바이트라고 하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배열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한 방에 써라라고 하는 거죠. 이 파일에다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hello라고 하는 느낌표까지 그대로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역슬래시 m만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역슬래시 r을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엔터다. 엔터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hello 다음에 여기서 껌뻑껌뻑 거리고 있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write 다음에는 플러시를 기계적으로 쓰고요. 물론 파일 아웃풋 스트리밍에서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그거 구분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write 다음에 그냥 플러시 쓰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로즈를 시키면 되는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 뭐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클로즈라고 하는 거 호출하게 되면 내부적으로도 플러시를 호출하는 스트림들이 꽤 많습니다. 객체들이. 그러면 클로즈랑 플러시는 사실은 두 개를 같이 쓸 필요가 없거든요. 클로즈라고 하는 거 안에 내부적으로 플러시를 호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괜히 뭐는 그렇게 하고 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걸 구분하지 말고 그냥 write 다음에 플러시를 쓰고요. 다 쓰면 클로즈를 한다. 그걸 그냥 일괄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write의 마지막입니다. 자, 똑같습니다. 배열이 있고요. 여기에 offset과 length가 들어가 있는 꼴입니다. 플러시랑 클로즈는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조금 긴 문장입니다. 긴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스트링을 get bytes 하게 되면 지금 디폴트 문자셋을 가지고 바이트로 쪼갤 겁니다. 자, 어차피 영문이니까 어떤 문자셋이든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한 바이트씩 쪼개질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offset이 7이고요. 그 다음에 랭스가 8입니다. 자, 이것도 기준 잘 보도록 할게요. 그럼 offset이 7이고 랭스는 8이라고 했는데, 자, 항상 기준은 뭐라고요? 파일이 아니라 기준은 바이트 배열이 기준이라고요. 이게 바이트 배열이 이만큼이 지금 바이트 배열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길게 쭉 나갈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첫 번째 offset이 7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입니다. 3, 4, 5, 7. 여기가 7이에요. 자, 그 다음에 랭스가 8이죠. 여기서부터 8을 읽어가지고 와라는, 8개를 읽어가지고 와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바이트에는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 배러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쭉 들어가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7칸을 띄어서 7칸부터 시작해갖고 8개를 읽어갖고 와라고 했으니까 더 라스트라고 하는 것이 읽힐 거란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offset과 length는 항상 바이트 배열이 기준이다. 거기 바이트 배열을 기준으로 해서 7칸을 띄우고 8개를 읽거나 8개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write라고 하는 것은 더 last라고 하는 빨간색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쓰라는 소리겠죠. 자, 여기서 아까 엔터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커서는 여기 있는 위치에 있을 거고요. 더 last를 그대로 쓰게 되면 이어서 써질 겁니다.
자, append가 true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파일을 덮어 쓰지 않고 이어서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flush라고 하는 것과 close를 연속으로 호출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영문으로 작성된 내용을 영문 파일로 작성하는 겁니다. 영문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문자 셋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닥 중요하지 않았고, MS949든 아니면 UTF-8이든 상관없이 항상 UTF-8이라고 하는 파일 인코딩 타입으로, 파일이 만들어진 것, 문자가 만들어진 것을,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또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문자열을 한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쓸 텐데 그거를요, 쓰기 방식을 바이트로 쓸 겁니다. 그럼 바이트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한글을 그냥 그대로 한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바이트로 쪼개서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바이트로 쪼개서 쓰기 때문에 바이트로 쪼개서 쓸 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쪼갤 건지, 다시 말해서 한글 하나당 2바이트씩 쪼갤 건지 3바이트씩 쪼갤 건지 문자셋을 지정하는 과정이 들어갈 거고요. 그렇게 저장된 파일을 그냥 그대로 한글에다 쓰게 되면, 파일에다 쓰게 되면 실제로는 한글 방식으로 저장이 될 텐데, 이때 이 파일의 인코딩 방식이 서로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write 해놓고 나서 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write 한 바이트씩 쓰는, 여기에서는 어차피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2바이트 이상이잖아요. 문자셋을 어떤 걸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write라고 하는 것 한 다음에 int b 형태로 하나의 바이트만 사용하는 경우, 쓰는 경우에는 한글을 쓰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배열을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글자를 넣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한글이죠. 그리고 나서 get bytes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안 쓰여져 있지만 디폴트 캐릭터 셋이 정의가 되겠죠. 디폴트 캐릭터 셋으로 쪼개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이클립스의 이 프로젝트의 세팅은 MS949가 디폴트 셋으로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몇 개로 쪼개질까요? 10개로 쪼개지겠죠. 왜냐하면 여기 각각 2개씩 이렇게 쪼개질 테니까요. MS949라고 하는 놈으로 실제로 바이트로 만드는 거니까. 자, 그럼 바이트로 쪼개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append를 명시적으로 false로 썼어요. 자, 실제로는 생략해도 디폴트가 false이기 때문에 이건 생략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바이트를요, write라고 하는 명령을 가지고 바이트 배열을 그대로 넘겨줬습니다. 그럼 여기 실제로 10바이트가 그대로 들어갔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요 get 바이트가 되면서 얘는 MS949 형식으로 쪼개졌단 말이죠. 그 MS949 형식으로 쪼개진 바이트 배열이 write가 됐단 말이죠. 이렇게 write를 하게 되면 MS949로 쪼개지지 않았던 디폴트 자체가 MS949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폴트가 MS949일 때 자바 코드에서 파일을 생성을 하게 되면 그 자바 코드는 MS949로 만들어진다고요. 한글이 만들어져 있어요. 한글이 들어가 있을 때. 한글이 안 들어가 있으면 뭐라 했었어요? UTF-8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한글로 들어가야지. 여기 바이트 어레이라고 하는 놈이 결국에는 MS949로 쪼개질 테니까 이걸 그대로 쓰면 얘가 제대로 읽히려면 당연히 똑같은 형식으로, 얘랑 얘랑 똑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플러시랑 클로즈를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같은 방식인데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여기 옵셋이랑 랭스가 같이 있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MS949로 디폴트가 되어져 있습니다. 캐릭터 셋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한글을 포함한 상태로 파일을 생성을 하게 되면 그 파일은 항상 MS949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get bytes 해놓고요. 내가 여기다가 캐릭터 셋, 디폴트 캐릭터 셋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MS949 형태가 되겠죠. 그걸로 쪼개니까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10개로 쪼개질 거고요. 이 바이트 어레이라고 하는 놈은 결국엔 MS949로 쪼개진 놈일 겁니다. 그 MS949로 쪼개진 놈이 결국엔 write가 될 테니까 이 write라고 하는 놈도 MS949로 쓰여진 거잖아요. 그럼 그게 쓰여지려면 당연히 MS949로 인코딩이 되어야지 제대로 글자가 나올 거란 말이죠. 여기가 만약에 UTF-8인데 여기는 MS949다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여기 글자가 깨져서 보일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 얘기는 앞에서 계속 내내 했던 얘기니까 같이 하도록 하고, 또 하나, 캐릭터 셋, 디폴트 캐릭터 셋이라고 하는 것은 생략했을 때 이게 결국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생략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어차피 MS949라고 하는 게 디폴트 셋이니까 여기다 for name MS949라고 써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죠. 옵셋이랑 랭스입니다. 그러면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놈이
다시 여기 좀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MS949로 인코딩이 돼서 쪼개질 테니까 얘가 이렇게 두 개씩이란 말이죠.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개씩일 거예요. 자, MS94로 쪼개진 거니까요. 자, 그럼 이게 배열로 들어갈 텐데요. 이 배열이 항상 기준이라고 했었죠. 옵셋이라고 하는 것과 랭스라고 하는 것. 자, 옵셋 두 개. 두 개는 옵셋을 하고요. 요게 2고요. 자, 랭스. 거기서부터 네 글자를 네 바이트를 읽어갖고 오라는 소리입니다. 네 바이트는 한글 두 글자에 해당될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반갑습니다에서 값음 이 두 글자일 거란 말이죠. 자, 그거를 그대로 출력한 거니까, 라이트를 한 거니까, 결국에는 값음이라고 하는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true니까 당연히 내용은 연결이 된 거고요.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아보신 거냐면요. 저기 앞에서 input stream이라고 하는 것이랑 output stream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available이라든지 flush라든지 기본적인 메서드를 알아보셨고요. 그 하위 클래스의 대표적인 파일을 쓰고 파일을 바이트 단위로 읽는 대표적인 하위 클래스로 파일 인풋 스트림과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알아보셨습니다. 특히나 영문을 쓰는 경우와 한글을 쓰는 경우를 각각 구분해서 알아보셨는데요. 특히 한글을 쓰는 경우에는 내가 프로젝트 또는 워크스페이스가 어떤 디폴트 캐릭터 셋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는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꼭 그걸 구분하셔서 제가 요 사이사이에다가 어떤 디폴트가 되어 있고 여기 지금 메모장에 어떤 파일이 만들어졌는지를 계속 구분해 가면서 PPT를 구성해 놨으니까 반드시 그거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한글이 다 깨지고 왜 깨졌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